어린이 여러분, 안녕!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 수리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는 재미있게 보냈나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곱셈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해 봐야죠. 곱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판에서 주산식 곱셈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었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나요? 주판에서 곱셈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됐나요? 그래요. 첫 번째로 곱셈의 곱을 어디에서 놓으면 됐었는지 자릿수를 세어봤었죠. 곱하려고 하는 두 수의 자릿수의 합을 더한 것이 바로 곱셈의 자릿수였어요. 덧셈을 했을 때의 자릿수와 이 곱셈의 자릿수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자릿수를 알아본 다음에는 미리 손을 그 자리에 짚었고요. 그리고 곱하여지는 수와 곱하려는 수 중에서 어느 쪽의 구구단을 외운다고요? 그렇죠. 숫자가 적은 쪽의 구구단을 외웠어요. 두 자리수와 한 자리수의 곱셈이라면 한 자리수 쪽의 구구단을 외우는 거죠. 자, 그리고 곱하기를 할 때는 어디서부터? 앞의 숫자부터 계산해 줬었죠?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두 수의 곱이 10 이상이면 손을 짚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했고요. 10이 넘지가 않으면 손을 짚은 자리 바로 뒤에 구구의 곱을 놓는다는 것도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나요? 좋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공부할지 학습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앞수의 곱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10 미만인 수가 된다면 어떻게 곱셈을 하는지, 그리고 앞수의 곱이 이번에는 10의 배수가 된다면 어떻게 곱셈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뒤수의 곱이 10의 배수일 때는 곱셈 방법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두 수의 곱이 10 이상인 수의 곱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면요. 자, 10 이상이라면 이 손을 짚고 있는 곳에서 바로 곱을 놓았잖아요. 만약 두 수의 곱이 10보다 작은 수였다면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했었죠? 이번 시간에 바로 그 점을 공부할 거예요. 가장 먼저 계산했었던 두 수의 곱이 10이 안 될 때 어떻게 주판에 놓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릿수는 2 더하기 1 해서 세 자리가 되겠어요. 자, 손도 자리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 100의 자리에 짚고 있어야 하겠네요. 자, 그런 다음 두 수 중에서 적은 쪽인 2의 구구단을 외워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부터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2는 4. 뭔가 지금까지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계산은 첫 번째 구구의 곱이 전부 10 이상인 수였는데요. 2 곱하기 2를 하니까 4, 10보다 작은 숫자죠.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10 미만인 수의 경우는 손을 짚고 있는 바로 뒤에서부터 곱을 놓아가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손을 짚고 있는 100의 자리, 뒷자리인 10의 자리로 손을 옮기는 거죠. 4를 바로 그곳에 놓고요. 자, 손을 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손을 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대로 붙이고 있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의 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는 2, 8은 16, 1, 6이니까 16은 어때요? 10보다 더 큰 수죠. 곱이 10이 넘어가면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손을 짚고 있는 10의 자리에 1. 자, 1은 이렇게 위에 써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1을 더하고 뒷자리인 1의 자리에 6을 놓으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와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른가요? 두 수의 곱이 10보다 큰 수인지 아닌지가 다르니까 주판에서도 조금 놓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두 수의 곱이 10 이상이었다면 손을 짚고 있는 곳에서부터 놓아가면 되고요. 두 수의 곱이 10 미만일 때는, 10보다 작을 때는 손을 짚고 있는 곳 바로 뒤에서 곱을 놓는 거죠. 이해가 좀 되나요? 우리 큰 주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도 주판을 모두 꺼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조금 전 그림으로 봤던 문제부터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8에서 1을 곱하는 문제였죠. 그래요. 앞에서부터 2는
4.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답이 1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거였죠. 10보다 작네요. 이럴 때는 손을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뒷자리, 바로 뒤로 옮겨서 4를 이렇게 놓으세요. 자, 4라는 숫자는 10보다 작은 수니까 두 자리로 만든다면 0, 4, 0, 4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0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뒤에 4를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은요, 떼지 말고 그대로 짚고 있으라고 했죠. 자, 그런 다음 그 뒤에 수도 계산해 볼게요. 2, 8에 16. 따로따로 하나씩 읽으면 1, 6.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수를 놓으세요. 10의 자리에 1을 더하고 뒷자리인 1의 자리에 6을 놓을게요. 자, 이렇게 다 계산이 되었네요. 답은 56이에요.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 시간에는 앞수의 곱이 10 이상인 수가 되었지만 오늘은 이 곱이 10 미만, 10보다 작은 수였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97 곱하기 2예요. 자릿수가 세 자릿수라는 것은 같죠?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니까 자릿수는 세 자릿수. 그리고 2의 구구단을 센다는 것과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방법도 역시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문제는 2, 9는 18, 1, 8 이렇게 앞수의 곱이 10 이상인 수였으니까 이때에는 손을 짚고 있는 곳에서부터 1, 그 뒷자리에 8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 뒤의 수도 마찬가지죠. 2, 7에 14, 2, 7에 14니까 역시 10 이상인 수니까 조금 전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1, 4 이렇게 14를 놓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온 답은 194.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니까 194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앞수의 곱이 10 이상인지 10 미만인 수인지에 따라서 다른 점은요. 10 이상일 때에는 손을 짚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곱을 놓아가면 되고요. 10 미만이라면 그 뒷자리에서부터 놓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자, 다음 문제부터 보면서 곱셈 99의 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참,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우리 재미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두뇌 체조 시간 가지는 시간이죠. 우리 틀린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림 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어디가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그림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어디가 다르죠? 우선 우리 친구의 소매가 그래요. 소매 부분이 다르죠? 두 번째로 벨트의 버클 모양이 다르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죠. 가방의 색깔이 다른 거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어때요? 다 찾았어요? 주산 실력처럼 점점 빨라지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더 빨리 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9구단 중에서 2단, 제일 쉬운 2단 외울 수 있나요? 한번 9구단 표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림부터 볼게요. 자, 2에 몇을 곱하면 하면서 여기에 지금 빈칸을 채워가는 문제인데요. 먼저 2에 0부터 곱해볼까요? 2는 0을 곱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0. 항상 곱하기를 하는데 0을 곱하게 되면요. 어떤 숫자를 곱하든 그 답은 언제나 0이 되는 거예요. 그 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요. 자,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4는 8. 2 곱하기 5는 10. 2 곱하기 6은 12. 2 곱하기 7은 14, 2, 8에 16, 2, 9는 18. 이렇게 순서대로 9구단을 외우는 것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가 섞여 있어도 다 맞출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줄게요. 자, 2, 3은 6, 2, 8은 16, 2, 5는 10.
21은 2, 27은 14, 24는 8, 20은 역시 0이 되겠죠? 22는 4, 29는 18, 26은 12까지. 와, 우리 친구들 전부 채웠나요? 이렇게 2단을 외워봤는데요. 우선 2단만 이렇게 외워도 여러분이 2를 곱해서 푸는 곱셈 문제는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풀면서 곱셈 연습을 해보기로 해요. 우리 그림부터 보면서 같이 풀어봐요. 자, 작은 쪽의 수를 9구단을 외운다는 것 기억하고 있죠? 또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서 답을 쓰는 것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보기처럼 2에서는 1을 먼저 곱하고 그래서 1은 2. 그 다음에 2, 7을 두 번째로 곱해서 14. 읽을 때는 지난번과 같이 1, 4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 1은 2. 2, 6은 1, 2. 두 번째 문제예요. 2, 2는 4. 2, 7은 그렇죠. 따로따로 읽으면 1, 4. 세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2, 3은 6. 2, 8에 1, 6. 자, 오른쪽에도 문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2가 왼쪽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35보다 2가 작은 숫자니까 2의 9구단을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35 중에서 앞에 숫자부터 9구단을 외우세요. 2, 3은 6. 2, 5는 10이지만 우리가 따로따로 읽게 되면 1, 0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2, 4는 8. 2, 6은 1, 2. 2, 1은 2. 2, 9는 1, 8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예요. 2, 2는 4. 2, 8은 1, 6. 잘했어요. 자,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까지 연습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선생님이 잘 볼 거예요. 덧셈 뺄셈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문제 보세요. 자, 5개의 숫자. 이번에는 두 자리 숫자가 무려 5개가 있어요. 더하기도 하고 뺄셈 문제도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자리 숫자, 덧셈과 뺄셈은 항상 자릿수만 잘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숫자부터 같이 한번 놓아볼까요? 98. 10의 자리 9, 1의 자리 8을 더하시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숫자는 빼기 30이죠? 빼기 30, 10의 자리에서 3을 빼주면 바로 이것이 30을 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71을 더해야 되겠네요. 10의 자리 7, 1의 자리 1. 앞에서부터 더하는 것이니까 자, 7은 여기서 더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더할 수가 없어요. 10의 자리 아래 알은 3개밖에 없으니까요. 100의 자리에서 도와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100의 자리 1을 올리고 어때요?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 머리와 7의 꼬리 2개를 이렇게 같이 올려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1의 자리에서 이렇게 1을 더하고 자, 빼기 65를 해볼까요? 자, 10의 자리에서 6을 뺄 수가 없어요. 10의 자리는 3밖에 없으니까요. 100의 자리에서 1 빼고 너무 많이 뺀 6의 보수 4를 이렇게 더해주고요. 1의 자리에서 5는 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빼주고 마지막으로 24는요. 10의 자리 2, 1의 자리 4를 더하고 나면 자,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됐나요? 98이 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두 번째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덧셈 뺄셈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자, 46 더하기 89 빼기 32 더하기 70 빼기 15예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46 더하기 89 자, 여기서 32는 네, 10의 자리에서 3을 뺄 수 있었고 1의 자리에서는 2를 아래에서 바로 뺄 수는 없지만 위달 5가 있죠? 5를 빼면서 동시에 2의 짝 3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70은 아주 쉽네요. 10의 자리에서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빼기 15. 10의 자리 1을 빼고 1의 자리에서 5는 이렇게 10의 자리가 도와줘서 빼고 나면 자, 이 문제의 답은요. 158이 됐네요. 자, 그래도 이렇게 덧셈 뺄셈 문제는 곱셈에 비하면 훨씬 쉬운 것 같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곱셈을 하느라고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꼭 복습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곱셈 문제도 같이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26 곱하기 2. 주판에서 같이 볼게요. 자, 자릿수 확인하세요. 26 곱하기 2.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 손을 짚고요. 손 절대로 떼지 마세요. 자, 그리고 2의 구구단을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26 중에서 앞에 숫자 2부터 구구단을 외워볼게요. 2는 4. 4는 1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놓아야 된다고요? 아니죠. 4는 두 자리 숫자로 만든다면 앞에 0, 4와 같으니까 바로 뒤에 여기서부터 4를 놓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2, 6의 구구단을 외울 차례예요. 2, 6은 12. 따로따로 읽으면 1, 2. 1을 10의 자리에서 더하고 2를 1의 자리에서 더하면 26 곱하기 2의 답이 구해졌네요. 이 문제의 답은 52가 되었네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2 곱하기 89를 구하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자릿수는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니까 1 더하기 2, 3이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 손을 짚고요. 2의 구구단, 그리고 89 중에서 앞에 8부터 구구단을 외워볼게요. 2, 8은 1, 6. 2, 9는 1, 8. 어때요? 정말 쉽죠? 두 번째 문제의 답은 178이 되었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고요. 이렇게 앞수의 곱이 10 미만일 때의 곱셈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또 다른 경우도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 잘 보세요. 27 곱하기 5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릿수는요? 몇 자리가 되죠? 그래요. 역시 세 자리.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이렇게 손을 짚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적은 수인 5의 구구단을 세는 것으로 하고요. 앞에서부터 계산할게요. 5, 2는 10. 10을 따로따로 읽는다면 1, 0이죠. 자, 손을 짚은 곳에서 바로 놓으려면 10의 이상인 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10 이상이라는 말은 10도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짚고 있는 100의 자리에 1을 놓고 그 뒤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가야 하는데 0은 아무것도 없는 숫자니까 그냥 1, 0이라고 소리내면서 0이 들어갈 자리에 손만 그냥 옮겨 짚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뒤의 숫자도 계산해야 되겠죠? 5, 7은 35. 35도 10 이상이죠? 지금 손은 어딜 짚고 있어요? 바로 여길 짚고 있죠. 손을 짚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10의 자리에 3, 1의 자리에 5를 놓으면 되겠네요. 자, 계산이 끝났어요. 이렇게 구해진 답은 135가 되었네요. 이번 문제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앞수의 곱이 10보다 큰 수도 아니고 10보다 작은 수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딱 10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본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곱셈구구의 답을 구할 때도 10이라고 하지 않고 1, 0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1을 만들고 뒤에도 0을 놓듯이 손만 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수를 곱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부터 놓으면 되니까 별로 복잡할 것이 없겠어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전 문제 큰 집판에서 복습해 볼게요. 27 곱하기 5예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니까 자릿수는 바로 세 번째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짚으세요. 자, 5의 구구단을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27 중에서 앞에 숫자 2를 곱해 볼게요. 5, 2는 10. 따로따로 읽으면 5, 2는 1, 0. 1, 0을 이렇게 말하면서
차례차례 1, 0이라고 이렇게 짚어주세요. 자, 0은 아무것도 없는 숫자지만 우리가 그래도 0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옮겨 짚어서 지금 손은 여기를 짚고 있고요. 그 다음에 5, 7은 35. 바로 손을 짚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35를 마저 놓는다면 어때요? 답이 구해졌죠? 135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큰 주판을 통해서도 압수의 곱이 10의 배수, 10, 20, 30 이런 10의 배수였을 때의 곱셈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자, 비슷한 문제, 연습 문제로 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83 곱하기 5. 자릿수 확인하시고요. 자릿수는 세 번째 자리. 5의 구구단. 앞에 8부터 외워봐야 되겠죠? 5, 8은 40. 따로따로 읽으면요. 4, 0. 4, 0이라고 하면서 손가락도 이렇게 옮겨서 이곳을 짚으셔야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5, 3은 1, 5. 손가락을 짚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5, 3의 곱을 놓아주세요. 1, 5. 이렇게 놓고 나면 벌써 답이 구해졌네요. 83 곱하기 5는 415가 되었어요.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압수의 곱이 10의 배수일 경우에도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뒤수의 곱이 10의 배수일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볼게요. 자, 34 곱하기 5의 답을 구해볼 건데요. 두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니까 역시 자리수는 세 자리가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그림 보면서 좀 이해해 볼게요. 자, 34 곱하기 5. 자, 손도 100의 자리에 짚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리수는 2 더하기 1 해서 세 번째 자리니까. 자, 여기서부터 손을 짚고요. 5, 3. 앞에서부터 99의 곱을 구해줘야 되겠죠? 5, 3은 1, 5. 자, 그런 다음에 손은 바로 여기에 짚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 5, 4는 어때요? 20. 20이지만 2, 0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은 2, 0. 어때요? 10 이상인 수니까 손을 짚고 있는 자리에 10의 자리에 1을 더했는데 그 뒷자리는요? 뒷자리에도 0이니까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0이라고 말하면서 읽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온 답은요. 100의 자리 1, 10의 자리 7, 1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죠? 바로 170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뒤수의 곱이 10의 배수일 때 곱셈을 해보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 원칙은 비슷해요. 뒷수를 계산할 때 마지막 1의 자리가 0이 되기 때문에 놓지 않고 0이라고 읽기만 하는 것이 달랐죠? 자, 조금 전 그림에서 본 문제를 주판에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34 곱하기 5. 자릿수는 하나, 둘, 셋. 역시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하고요. 자, 5의 구구단을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34 중에서 앞에 숫자 3의 구구단부터 먼저 외워볼게요. 5, 3은 10보다 큰 숫자니까 바로 손을 짚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놓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5, 4는 20. 따로따로 읽으면 2, 0. 10의 자리에서 1을 놓고 1의 자리에는 놓을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0이니까 0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놓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 이 문제의 답은 1, 7, 0. 붙여서 읽으면 170이 됐죠? 자, 우리 친구들 조금 전 문제와 비슷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52 곱하기 5 같이 풀어보세요. 자릿수는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5의 구구단을 앞에서부터 5부터 읽어볼게요. 5, 5는 2, 5. 5, 2는 10. 10은 1, 0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0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놓지 않아도 되지만 자, 이 문제의 답은 260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5 곱하기 96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숫자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 손을 짚으시고요. 5의 9구단, 앞에 9부터 외워볼게요. 5, 9는 4, 5. 5, 6은 3, 0. 자, 정말 쉽죠?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바로 480이 되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도 곱셈 공부를 알차게 했는데요. 오늘 함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곱셈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경우가 있었어요. 앞수의 곱이 10 이상이었을 때가 가장 알기 쉬웠죠. 그때는 미리 자릿수에 손을 짚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99의 곱을 놓으면 됐었고요. 조금 전과 같이 앞수의 곱이 10 미만일 때는요. 손을 짚고 있는 곳 바로 뒷자리에서 놓으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앞수의 곱이 10의 배수가 될 경우는요. 뒷자리가 0으로 끝나니까 손을 옮겨 짚으면서 0이라고 읽기만 하라고 했었죠. 뒤수의 곱이 10의 배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뒷자리인 1의 자리는 똑같이 0이라고 읽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자릿수 확인하고 적은 쪽에 9구단을 외우고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것, 또 그리고 10 이상인지 10보다 작은 수인지 확인하는 것, 이 방법만 생각하면 곱셈은 걱정이 없겠죠? 자, 우리 친구들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한 주 또 알차게 보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